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근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럼 제 설명을 들으면 저희 쪽에 아마 라이프하고 싶으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좀 베테랑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네. 마음이 좀 가기 시작했어요. 네, 노후도 대비하고, 네네, 공제도 받을 공제도 수 있고. 받고.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연말정산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 WM사업부의 세무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양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딱 뵀을 때 진짜로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진실되게 방송하거든요. 아니 동생이 왔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들어서 이제 동안 전문가, 네, 베테랑 세무사 양영규 네.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요즘 또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특히나 이제 세무사분들이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고객 상담을 하긴 하는데요. 음. 이제 연말 관련된 세제 혜택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요. 특히나 저희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나 네. IRP에 관련된 세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무 문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뭐 MZ 세대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분들, 이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예,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주제가 연금과 연말정산인데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이 사회 초년생인 MZ 세대들에게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 분들이 쉽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간략화된 테이블에 의해서 떼기 때문에 실제로 개개인이 납부해야 될 실제 세금하고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간의 소득 급여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확정된 세액에서 개개인의 요건에 맞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고 네. 오히려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정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더 잘 하시게 됐을 때 비로소 13월의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13월의 월급.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그렇군요. 그럼 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공제할 부분이 많이 없으시면 네. 뭐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대한 대비가 없으실 경우에는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줄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산했을 때 납부할 될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의 개념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총 급여, 즉 소득이 확정되고 나면 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부분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저희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라든가 주택자금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게 되므로 고소득자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네.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고요. 고소득자, 즉 누진세율 구간이 높은 분들은 네. 이제 소득공제가 좀 더 유리하고요. 세액공제는 일정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예. 소득에 영향 없이 크게 이제 관계없이 크게 관계없이 내가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네. 벌든 세액공제는 어쨌든 같은 퍼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동일한 비- 금액을 동일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자녀세액 공제라든가 뭐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뭐 이런 각종 공제 그리고 월세액 공제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연금저축 아니면 IRP라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노후를 위해서 장려하는 만큼 공제율이 크게 됩니다. IRP 하면은 저희가 또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배우셨군요. 개인형 네. 퇴직연금. 네, 맞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네. 상품이죠.
예, 연금이 세제 혜택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네네.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뭐 IRP에 뭐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뭐 이거 나오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차이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퇴직연금, 이거는 기업이 가입하는 제도로 이제 직원들한테 줄 퇴직급여를 예. 은행에 보관하게 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하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랑은 무관하고요.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는 이제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이전시켜서 예.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계좌입니다. 근데 이렇게 퇴직금을 이전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고요. 개인 연금 부분은 이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스스로 드는 연금 저축 형태의 예. 계좌가 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가입하신 연금 저축이 혹시 NH투자증권 쪽은 아닌데요. 예. 그럼 제 설명을 들으면 저희 쪽에 아마 가입하고 싶으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연금 저축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네. 은행 쪽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발표된 연금 상품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72.3% 정도가 아직까지는 연금저축 보험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예. 근데 연금저축 펀드가 20년도에는 12.5%를 차지해서 신탁형을 추월했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비해서는 한 3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의하실 부분들은 이제 상품의 종류나 어떤 운영 방식에 의해서 이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좀 더 찾아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저를 영업하시는 게 상당히 좀 베테랑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네네. 마음이 좀 가기 시작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 저축하고 IRP 이 두 가지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하고 IRP 납입액에 대해서 총급여나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네. 13.2% 혹은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가 또 있는데요. 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3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기본 한도가 주어지고요. 아까 기억하시던 IRP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기본 한도가 700만 원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각각 요건이 된다면 추가 한도라는 게 있어서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1200만 원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퍼센테이지 네네. 13.2% 혹은 16.5%를 곱한 금액 그렇게 되면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 원이나 오, 그렇게 되면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예. 그러면 어쨌든 연금저축과 IRP 네.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사님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 예를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잘 빠져나가시네. 보통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연금 저축으로는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있고요. 추가로 IRP까지 고려하면 70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됩니다. 연간 불이익액의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6.5%입니다. 700만 원에 16.5%를 곱하게 되면은 115만 5천 원. 네. 연간 115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400만 원. 뭐 네. 더 적게 불입하셔도 그만큼의 그냥 세액을 공제율을 곱해서 그만큼의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최대치를 좀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다면 맞추는 게 공제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좋죠. 노후도 대비하고, 네네 공제도 받을 수 공제도 있고, 받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좋은 점만 보이긴 하는데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따로 없나요? 일단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자신의 자산 현황에 맞게끔 불입을 하셔야지 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인출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여태껏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한 번에 16.5%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또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네네. 오히려 더 배로 안 좋은 거네요? 중간에 빠져나오면 배로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2%나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로 받은 것만큼 대응되게 16.5%를 과세를 한다는 취지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했어요. 이 저축과 IRP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중도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끝까지 가져갔을 때 혜택이라든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칠 경우에 장점으로는 퇴직연금 보유 중에 운영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수익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의 세금이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어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장기간의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낸 돈을 더 많이 떼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가 공제받은 납입 금액의 16.5%의 세율을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지급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을 했을 때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적절한 납입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이제 보유했을 경우에는 55세 이후로 연금 수령하는 게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 수령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이 부분은 인출했을 때 아무런 과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세가 제외가 되고요. IRP, 알고 계신 IRP에서 이전받은 퇴직금 퇴직금은 이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세 전 금액을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래 납부했어야 될 퇴직소득세의 70%만 분리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30%가 혜택이 있는 거죠. 본래 냈어야 될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수령하는 연차가 11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퇴직소득세에서 70%에서 60%까지 더 세율을 다운시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그리고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내로 연금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 굉장히 저율로 과세가 되죠. 연금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도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를 조절하시면은 추가적인 과세 없이 절세하시면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입을 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연금 수령 시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노후를 대비하라고 계속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납입하고 굴리시고 나중에 적절한 수령 한도만큼 타시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내가 해지를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하고 이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로 기타 소득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RP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게 있죠? 사유는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뭐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뭐 개인 파산 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제한이 될 수 있다. 전 연령층에서 이 연금저축이라든지 IRP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IRP랑 연금저축은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꾸준히 불입을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과세 이연에 대한 운영 수익 그리고 노후 대비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상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은퇴 시점이 왔을 때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MZ세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운영하고 노후를 대비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연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여러분,
뭔가를 막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쌓고 싶은데 자산 증식과 투자 경험도 포기할 수가 없으시다고요. 펀드에도 ETF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화에서 준비했습니다.